먼저 저희 회사 이름은 주아워스토리이고요. 간단하게 연역을 말씀을 드리면, 네, 2019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교육업계 쪽에서 종사를 한 지는 10년, 11년, 12년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컨설턴트로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들 의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쪽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갖고 있었던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학교 선생님들이 부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기업이 세상이 원하는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원하는 역량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착했으면 좋겠고, 컴퓨터는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 뭐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되바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성이 발랐으면 좋겠고라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인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산업군이냐, 무엇을 하는 회사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흔히 얘기해서 산업군 직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착하다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착하다의 앞에 붙는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어? 왜 우리 신입사원들은 들어왔을 때 이게 안 되지? 사실 제가 했었던 것은 어떻게 어떤 면접과 어떤 자기소개서 질문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기업의 수준에 충당이 안 되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하고 나서 대학교를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강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게 된 게 우리나라 교육에 조금 많은 좋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교과 과목과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의 조화가 굉장히 불균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영수사과 하느라고 정신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챗 GPT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써보니까 혹시 어떠셨나요? 네, 포괄적인 답변, 쉽게 얘기해서 딱 안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저희가 초록창에다가 뭔가를 검색을 하면 여러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 기사. 근데 얘네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 쓰셨는데, 에이, 근데 뭐 기대감을 갖고 썼는데 생각보다 별로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습을 인공지능이 못했기 때문인 거고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꼬리 질문들 많이 물어보시고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고도화된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마침 지난주에 모 예능 프로그램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유명한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나와서 생성형 AI 하나를 음성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애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는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영수사과 잘하는 거? 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수포자였거든요. 수학 가르쳐 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계산기가 훨씬 더 잘하고 공학계산기 대학교 가면은 그 공학계산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은 툭툭툭 얘기하면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는데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국영수사하고 정답을 맞추는 걸까? 하면서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미래 역량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딴다, 무슨 시험을 해야 된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를 명시를 사실은 못하죠. 미래에 대해서 거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고민을 해서 가장 애들이 갖춰야 되는 몇 가지의 스킬들, 혹은 지식들, 혹은 역량들을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뽑았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과정을 개발을 하고 그 과정들을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설립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회적 경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저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업자인데? 민간 영역에서는 너는 무슨 그렇게 메시아니즘이 있어 갖고 뭘 세상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니까짓 깨?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로 오니까 너는 사회적이지 않은데라는 얘기를 거꾸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육이 사회적이지 않지? 교육은 제로 베이스로 모든 출발선을 잘하는 애도 끌어내려 갖고 맞추는 게 아니라 흔히 가장 많이 보시는 어떤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울타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사람마다 키가 달라요. 저도 조금 키가 작지만. 그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는 180이 넘는 친구들은 가서 쓰기만 해도 봅니다. 170, 저 같은 친구들은 까치발을 들어야 간신히 봐요. 160은요? 안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 경제에서 교육 회사가 갖춰줘야 되는 것은 그 울타리 너머를 최소한 같이 볼 수 있는 디딤돌을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가치를 처음에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의 지원금도 굉장히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고 살아남는 거였던 거고요. 저희가 하는 방향대로 가다 보니 올해 이제 그 힘든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과를 했고 SVI라는 지표도 우수. 사실 한 2점만 더 높았으면 탁월이 되는데 아쉽게도 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저희 회사 직원은 지금 11명, 조금 있으면 뭐 13명까지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 플러스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할 거는 여기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중등, 고등교육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적인 겁니다. 교과목에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 아니면 코딩이라는 수업이 아예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초등학교 저학년은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의 교육은 실제로 코딩을 한다가 아니라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있고 인공지능이 한다는 전제하에 그것들을 도구적 가치로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논리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조 강사 양성을 이제 했었을 때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진로가 그쪽인 학생들이 아니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면은 코딩을 배우겠지? 내가 이걸 배우면은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면은 조금 미스매치가 있었던 이유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로봇 코딩에 관련된 거 한 과목, 그다음에 인성 혹은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기 위해선 강점, 스스로가 뭐를 잘하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강점 프로그램 그리고 정서, 네,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는 흉내는 내겠지만 사람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들의 스스로의 어떤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교육 과정을 흔히 말해서 컨설팅사와 에이전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같은 회사들을 나눌 때에는요. 에이전시는 뭐냐면요. 영업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영업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수주가 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강사님들 풀에서 공고를 올려서 배치를 해서 파견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저희는 에이전시라기보다는 컨설팅사를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교육 설계의 기본인 에디 모형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은 이해관계자가 또 교육에서 많습니다. 저희 업체를 선정하시는 부장님, 저희가 여러 강사님들을 전체 반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들까지도 이해관계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교육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스스로 여기 계신 분들은 공고를 보시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요거 가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외지간에서는 한 30대 때까지는 스스로 교육을 선택하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커리큘럼도 선생님들이 짜고요. 어떤 유치원을 갈지도 어머니들이 선택을 하고요. 초등학교에 가면은 교육부에서 나온 표준 교과 과정을 따르게 되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실습을 할 거인지 선생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고등학교, 학원,
여러 가지들 나 친구 있어서 저기 갈래 라고 했을 때 의견이 반영은 되겠지만 결국 의사결정자는 항상 누군가가 다른 분이 있었다는 거죠.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 가서도 인사교육팀이 교육을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합니다. 지원금이 나가서 알아서 편하게 하세요라는 복지 차원의 교육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디 모형을 중심으로 전체 과정들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스텝들을 따라가곤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은 학습자 분석이랑 트렌드 분석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떤 정서 상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정 학교에 6시간 동안 캠프 형태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은?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을까요? 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누구예요?" 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선생님들도 업무가 저희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말씀하세요?" 사업을 해서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네 교장 선생님이죠. 은퇴하셨기 때문에 네 뭐 행정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무런 기대가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전 학습,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 이런 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저희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강사 양성을 팀장님께서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죠라고 얘기했을 때도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계를 하시진 못하겠지만 직접 이 방향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들어오시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적인 거, 지식 전달은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면 대 면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티칭보다는 코칭의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15차 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시간은 더 확보가 되면은 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만 전달을 해드리고 교환을 드려서 이제 알아서 나가서 활동을 펼치세요라면은 솔직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희 같은 업체를 컨택을 하는 방법조차가 어렵습니다. 그 콘텐츠를 또 드려도 가서 내 걸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범위를 좀 많이 줄일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네, 생방송이고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희 회사의 방식대로 하시게끔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그렇게 조금 남기긴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근데 업계에서 인정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진짜 받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부장님들이 어떻게든 저희와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달 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날에 3-4 군데가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늦게 요청하신 학교들은 "진행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아쉬워하고 "내년에 그러면은 미리 연락드릴게요. 몇 월 달에 연락드리면 되나요?" 물론 연말에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다른 회사에 가서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아 이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다른 업체에 가셔도 경쟁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교육의 방법론과 프로세스와 장표들을 먼저 숙달하시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먼저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전달하는 스킬,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실습과 시각 위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차 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허락이 된다면 세부 논의를 거쳐서 공개 과정조 같은 거를 열어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학생들이 공짜로 그냥 와서 듣게끔 사실은 요거는 정말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중앙대학교 캠퍼스 타운이랑 같이 사업을 하나를 했었는데요.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번에는 하지 않는 그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명만 딱 모집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80명인가가 지원을 했고 그날 아침까지도 혹시 애들 당일날 노쇼 나거나 아파서 못 오면 연락 주시면 바로 애
들쳐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던 게 있어서요. 그러면은 혹시 저희 회사와 이게 말고 바로 민관협의 거버넌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50 플러스 센터와 저희 회사와 그리고 양성되신 분들과 중앙대학교에 협력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강을 제대로 된 약간의 뭐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머리 올리거나 입봉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사실은 하긴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랑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 니즈를 맞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강을 하시다 보면 가끔 뼈도 맞으실 거고요. 싫은 소리도 듣게 되실 거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지금 올해 내년에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같이 있다는 거 꼭 좀 염두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앞에서 에듀테크 시스템, 교육과정 콘텐츠 PPT 교환 이것만이 아니라 교보제뿐만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해서 대학교들에게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채용 연계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진행을 했던 내용들인데 요거는 너무 제 자랑 같으니까 후딱후딱 그냥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이덴티티랑 코어 밸류, 그다음에 역량 모델링, 교육과정 개발은 요런 대기업들이랑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대학교들은 현재 요런 대학교들이 저희의 고객사로서 연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육 실적은 네, 대학교랑 고등학교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대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올해에만 진행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아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는 커리큘럼들을 갖고 있고 어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와 이번에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이 타이틀을 사실은 저희가 그냥 네이밍을 정한다기보다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그램, 사실은 미래 역량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사과를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가도 그렇게 큰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네, 찍으셔도 됩니다. 뭐 타 업체에 가도 어차피 흉내를 못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디지털 역량 진단, 코딩 여행, 리터러시, NFT 어이구 이게 터치가 되는군요. 네, 요렇게 영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중에서 내년에 50 플러스 센터와 협력을 해서 강사 양성을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코딩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엔트리, 파이썬, C++ 이런 거 아닙니다. 픽토그램으로 만들어진 어떤 교구를 저희가 갖고 들어올 거고요. IT를 전공을 할 희망자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로봇이 이렇게 구동이 되고 움직이는 거구나.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순서라는 게 논리 구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그냥 또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게 가르치면 다 잡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게임, 그룹 미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아마 숙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진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학교에서 결국에는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탐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연기는 잘못하지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애들이 진로를 정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너 뭐 하고 싶니? 우리 누구는 이거 잘하는데 이거 잘하는데 할아버지가 했을 때 우리 손주는 그러면 내년 커서 뭐가 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겠죠. 그럼 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눈치를 보겠죠. 오 훌륭한 진로를 정했구나 이러면 '아 이건가 봐. 하고 속된 말로 뽕 맞는다고 저희는 전문 용어로 하는데 그 주위의 칭찬과 기대에 부응하려는 게 애들의 속성일 수밖에 없거든요. 혹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 때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이름이 중요해서 전공은 뭐가 중요해 성적되는 대학교 네임 보고 그냥 지원을 해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게 모 대학교에 철학과를 가게 돼서 첫 수업 때부터 '내가 지금 여기 뭐 해 와 있는 거지?' 하고 그날 현타가 정말 세게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였어요. 철학적인 담론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해서 세 마디씩 해 보십시오. 이래 갖고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됐던 거라
그때 가서 애들이 그럼 지금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입니다. 2년제, 4년제 뭐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더라도 애들 졸업하고 나면은 뭐 한다고 하신 줄 아세요? 일단 쉬겠대요. 지금까지 너무 빡세게 달려왔대요. 올해 수능 끝난 애들 농담은 그러잖아요. 수능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지? 웰컴 투 헤이다. 이제 시작이야. 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가만 돌아보면 항상 난이도는 인생의 난이도나 미션들의 난이도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애들이 진로를 정할 때 혹은 내 직업을 정할 때 다 이러고 있어요. 그전에는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답변들을 마련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서 요 내용들은 뭐냐면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긍정의 선택의 방법론, 즉 여러 가지를 내가 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정의 방법도 괜찮다. 얘를 한번 해볼까? 찾아보고 지워. 지우고 지우고 지우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바운더리, 정말 하고 싶은 영역의 바운더리가 선정이 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면 애들 다 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임과 실습과 토론의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요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검색하시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외국에다 이메일을 보내고 내가 번역을 해서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니라고 해서 오케이를 받았고요. 뭐 판권을 샀다 이런 거는 그렇게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를 너네가 잘 번역을 해서 나한테 메일로만 하나 남겨줘라고 해서 저희가 진단지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애들 문항 길면은 바로 덮어버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정서의 탱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인 관계로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혹시 원래 앞쪽에 계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기 마련이라서요. 결혼을 네. 어떨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유명한 강사가 했던 얘기인데 흉내를 내보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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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간 원피스가 잘 어울려 보라색 원피스가 잘 어울려? 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베스트일까요? 둘 다 tit 인가요? 그 유명 강사가 얘기한 거는 보라색은 섹시한데 빨간색은 살 빠져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옷을 같이 고르러 갔을 때에도요. 누구는요. 정답을 얘기해줘서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을 센스 있어라고 하지만 같이 골라주는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고르는 걸 옆에서 잘 지켜보다가 어느 날 서프라이즈 그걸 선물을 해주는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들을 물품들을 고르는 내 안목을 칭찬을 해줄 때 정서적인 충만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칭찬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정서 탱크, 감정 탱크가 충만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은 계속 갈증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가 원하는, 그 학생이 원하는 그 배우자랑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이게 충만해진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고요. 역시 요건 역시 진단지와 애들이 실제로 나누거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을 돌아보는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고민입니다. 내년에 50플러스 센터에서 얼마의 차수가 저희한테 허락이 되느냐에 따라서 2개로 줄이고 한 가지는 선생님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이런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라는 교환을 직접 작성해보는 프리세션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안과 계획서가 정확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역량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고 그 안에서 상처받거나 이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 있는 방법론과 그 과정에 있어서 직업과 기업이 정해지거나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면 하드 스킬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인간됨 그리고 올바른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공교육에서 배우지 못하는 영역들을 미래적인 역량으로 저희는 설정을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과연
챗GPT랑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세상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고요.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는 종형에서 이제 역삼각형형으로 바뀌고 60대 이상이 50%가 넘어간다죠. 30년 후에는. 그러고 보니까 그때에는 저도 60대 후반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제 조카도 아니고 제가 이제 늦게나마 결혼을 막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저도 거의 50대 후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애들이 갖춰야 될 시민적인 역량과 모습은 무엇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인간의 고유성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영역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I 4.0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때에 갖춰야 되는 게 그 기계를 도구적 가치로 다룰 수 있는 역량과 또 하나는 ESG적인 사회가치 지향점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언제 로봇이나든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를 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안 뒀을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경쟁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경쟁사회에서 내 상대자, 이겨야 되는 대상자가 아니라 호혜적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활용 및 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채우고 그 지식으로 맞고 틀리고보다는 시민성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더 좀 구체적으로 양성을 받으실 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 기술의 체험 및 경험입니다.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가 되고 있어, 구현이 되고 있어 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했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개발한 콘텐츠 그리고 도구입니다. 강사로서의 자질은 선생님들께서 과정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이거는 뭐 저희 회사 내부 일이긴 하지만 한 강사님이 대기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 회사의 대표님이나 팀장님들처럼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밥벌이죠. 이런 얘기들을 그냥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끝나고 못 들었으면 못 들었지만 너무 크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다시는 섭외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담당 섭외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했을 때 아까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일 저도 상처 안 받고 컨텐츠 유출도 안 되는 방법은 다른 데서 하듯이 각자 영역을 정해 오세요. 각자 교환의 플로우 한번 적어보세요. PPT로 구현해 볼게요. 구현할 때 영상 자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교수법은 이런 게 있고요. 요것보다는 실습을 요렇게 하나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연 시간 와 잘했어요. 여러분들 앞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고 끝내면은 제일 편해요. 저도 리스크가 없고요. 콘텐츠 유출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요. 저도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센터에서 양성받으신 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생존력, 경쟁력을 갖추고 타 업체에 오퍼를 넣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그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를 지면서도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쉽게 내가 노후회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체적이고 인터랙티브한 생생한 역량 개발 중심 교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탑다운 앞에 있는 강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라고 해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리고 애들한테 뭐 미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게이미피케이션의 방법을 저희는 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메시지는 한 교육당 하나씩만입니다. 대신에 그거를 하기 위한 것들 애들이 경험해보고 스스로 나눠보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앞에서 날카로운 킬러 질문들을 받아봤을 때 아하, 그렇네, 그렇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플랫폼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접속을 해갖고 실제로 그림을 올리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나눠주고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부가가치를 생산을 하고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인데
요번에는 저도 불확실성이 어떤 분들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들어오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근, 강사로서의 역량이 없으시고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하면은 진입을 하기 쉬우실까로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내용들을 요렇게 코딩이라든가 아두이노, 스크래치인데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 하나는 있습니다. 학교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을까요?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컴퓨터실 2개, 3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반에 강사님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아직까지도 애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적게는 4반, 많게는 12반까지도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들의 개인화된 디바이스가 공급이 또 되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탭, 패드 되어 있긴 합니다. 모 학교는. 근데 굉장히 예산이 아이고 라이브인데 이거 해도 되는지 애매하게 내려와서 중국산 제품들을 샀기 때문에 1-2년 지나면 수명이 다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코딩을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들의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딱 하게 되는 거고요. 중학생들은 진로 탐색이라고 해서 요것들은 이미 교과 과정의 이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정서 탱크 이런 것들이고요. 인문계들은 국영수사고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내신 뭐 이런 거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역은 저희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난번 양성 과정 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 아파요, 우리 애들이 열악해요라고 했다가 욕을 먹었어요. 한 분이 설문에다가 비하했다라고 하시는데 비하가 아니라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직원들 12명 중에 2명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으로 일부러 채우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지만 환경이 아까 제가 사다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울타리. 특성화고등학교 가면은요, 편부, 편모 분들 되게 많고요. 외국인 자녀분들 진짜 많고요. 할머니랑 지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면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조금 힘듭니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지 비하하려는 건 전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등학교를 갈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해 내가 강의를 잘해 갖고 애들이 막 "우와, 우와." 사실 저는 그렇게 되는 거 오히려 원치 않습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애들한테. 제가 아는 애들한테는. 왜냐하면요. TV에 나오는 정말 훌륭한 특강 명강사 막 "좌절을 딛고 일어났어."라는 거 와서 애들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아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요. 교육 끝나면은. 근데 애들이 교육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가는 저 세상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여기에서 정말 살 수 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애들이 회복 탄력성이랑 실제로 물고기 잡는 거를 할 수 있는 용기조차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로 속된 말로 이렇게 뽕을 맞추었어. 막 이렇게 막 "와." 했을 때 나갔을 때 애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도 실제로 체험을 해 보고 모의 창업 경연대회 그다음에 레고를 활용을 해서 요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구를 주고 어떤 기술 카드를 뽑아서 그 기술 카드를 종합을 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될까?' 요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진로 가치 카드를 모아서 강점 흔히 얘기하는 스트렝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내가 생각하는 강점,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강점, 주변 친구들이 보이는 강점, 그럼 그 강점들을 컨비네이션, 조합을 했을 때 어떤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까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 세션이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은 요 내용이 먼저 빠지게 될 겁니다.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서요. 그렇게 빠지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게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들인데 여기는 좀 많은 학습이 필요하시기도 하고 코칭 기법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요번에는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해서 거꾸로 교실 그다음에 고런 코칭 기법들 학습 코칭 이 내용들인데요. 네 요거는 조금 뺐고요. 말씀드린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요 과정이 아마 선생님들께서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가셨을 때 할 수 있는 조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있어서 로봇과 얘는 필수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까 진로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가장 표준화된 과정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강사 양성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공감대입니다. 라포라고 하죠.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는 치고 빠집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되게 저희를 스스로 저희의 한계를 설정을 한 거예요. 저희는 진로 캠프, 진로 특강, 미래 역량 특강이라고 하는데 적게는 하루에 4교시, 길게는 6교시를 들어갑니다. 4시간, 6시간이면 할 만하겠네? 아니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쪽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또 몇 시간 강의하니? 이러면 저는 기업에 가면은 8시간씩 이틀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하면은 일주일 알아 눕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강의라는 게 정말 그냥 앞에서 쉽게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저도 그랬는데 판서 딱 선생님 들어오면은 인나라 인사 오이 하고 판서 쫙 하시고 받아 적어라 이러고 앉아서 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 칠하면서 색분필로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감대 형성, 즉 학습자의 상황, 우리가 들어갔을 때 부장님들은 저희 업체가 성대합니다. 선생님들, 교장쌤, 교감쌤 설득하고 내용 전달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은 애들만 생각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성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학습자이겠죠. 그 학습자들의 상황, 그다음에 저희가 요 학교는요 요렇게 특이해요라는 어떤 세부적인 디렉션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애들의 상태가 어떻겠구나라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수법입니다. 강의를 하신 적도 있고 어 정말 강의를 하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여기에서 부모님들 직업을 소개할 때 가서 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돌봄 쪽에 가셔서 하신 적도 있을 텐데 돌봄에서 하는 강의는 사실은 교육과 강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돌봄 차원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법을 할 때에도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예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교수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스스로 하시기엔 어려워서 프리세션이 되면은 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게 될 거고 저희는 이 교수법에 의해서 아예 정형화된 틀이 있으니까 그것을 컨텐츠를 습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아이고 제가 이거를 날라갔네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기대 효과는 그겁니다. 실질적인 학생 대상 강의가 가능한 강사의 자질과 스킬 습득. 구체적으로는요. 경력 개발 애들이 어떤 진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해라는 관점과 교육자로서의 마인드 세팅, 구체적인 교수법,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콘텐츠 기반의 지식 습득. 이 강의를 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얻어가시는 게 더 많으실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와 플로우에 대한 지식의 습득 및 실습형 진행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듈에 대해서 강사의 기본 자세, 발성, 스피치, 그다음에 조별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을지 이런 노하우들을 딱 1시간만 할 겁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는 3개 콘텐츠를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로, 미래 역량, 정서 교육인데 빠지게 되면 아까 어떤 게 먼저 빠지게 된다고요? 진로. 네, 진로 쪽이 먼저 빠지고 프리세션,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강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3개 콘텐츠별 3개 콘텐츠별 1강, 총 3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차 시 중에서 하나 빼기 3개 하면은 몇 개예요? 네, 나머지 11개는 다 시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장표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속성 과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다른 현업에서 열심히 하다가 사내 강사가 양성이 된다던가 뭐를 했을 때 1년 6개월 정도는 기간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달이라든가 전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잘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강사로서의 자질과 소프트 스킬을 앞에서 스피치.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은요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얘기하고 썰 풀다 보면 우리도 예전에 왜 수업 들을 때 막 얘기하다 말씀 앞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산으로 갔을 때 그 얘기만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재미는 있어요. 흥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에 애들이 남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플로우라든가 요 시강들을 저희가 만들어진 장표들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공동 학습을 하시고 그걸 또 보완을 하셔서 실제로 해 보시고 요렇게 하는 게